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우리 5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장 쉬운 주식 강의 대박스쿨의 적풍 유경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뵈니까 좋네요. 우리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고 오늘도 더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어제 제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오늘 장중에 실제 매매에서 수익을 냈던 그 매매 노하우들을 따끈따끈한 노하우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받아 적으시고요. 잘 받아서 숙지하셔서 내일부터 수익 내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어제 내용 그리고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계속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송부터 보고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앞에 방송들을 보지 못했고 지금 거부터 보셨다고 하면은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갔다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박스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좀 큰 내용들을 잡아드렸고요. 이번 주부터는 디테일한 포인트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가 매수에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먼저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소형주란 무엇인가? 우리가 스몰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형주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소형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형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꼭 얘네들은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를 빠르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소형주를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소형주가 급등하는 사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나은이코님은 주식을 매매할 때 소형주하고 대형주를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주가가 낮으면 좀 싸면 소형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닐까요?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소형주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앵커님처럼 그냥 모르고 매매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산 종목이 되게 소형주네 혹은 뭐 대형주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 접근하기 전에 이 종목이 대형주인지 소형주인지 이거를 구분하고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사람이 오늘 상한가 30%를 노린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딱 다른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형주와 소형주의 길이 다르다는 부분들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스몰캡, 소형주에 속해서 당장 내일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주, 스몰캡이란 무엇인가? 우리 왜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 같은 것들 보면은 왜 소형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소형주가 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해주지 않고 그냥 스몰이니까 그냥 조그만 종목이구나. 근데 이것도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하는 그런 이제 금융권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자본금이 350억 미만의 주식이라고 해요. 근데 재무제표 언제 열어보고 자본금이 얼마인지 뭐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했고요. 실제 우리 증권사라든지 우리 이제 펀드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주식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하에 있는 종목들을 보통 소형주 그리고 스몰캡 종목이라고 하고요. 시가총액이 또 300개 바깥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게 제일 비싼 종목이에요. 지금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해서 쭉 나열을 해보니까 한 300등까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중형주, 대형주라고 얘기를 하고 300등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스몰캡, 소형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특히 코스닥을 예를 들면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약 한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1,200개를 좀 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2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 상위 3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한 900여 개는 전부 다 스몰캡이란 얘기예요. 전부 다 소형주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서 매매를 해야지 또 소형주에 대한
더 올바른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350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2천억 이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300등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불쑥 튀기도 하고요. 종목이 굉장히 급변할 수도 있는 그런 소형주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주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형주를 알았으니까 그럼 중형주, 대형주는 무엇인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소형주, 스몰캡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코스닥에서 쭉 나열을 해봤어요. 1등부터 300등까지 쫙 내려봤는데 300등 정도 되는 종목이 어제 기준으로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2천억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현재 주가를 보유한 모든 주식수로 한번 곱해보니까 2천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하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나는 굉장히 작은 종목들을 들고 있구나. 소형주를 들고 있구나. 스몰캡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중형주와 대형주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해진 그런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형주와 대형주는 자본금을 가지고 350, 750이라는 그 금액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천억, 순위로 300등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소형주다. 이런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니 오늘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뭐 매매에 도움도 안 되는 내용들부터 도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게 요즘에 보면은 막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음 화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형주를 그러면은 스몰캡, 소형주 종목들을 왜 오늘 강의 주제로 들고 왔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매매해서 수익을 내시라는 의미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형주를 매매하는 이유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매매하는 거랑 모르고 매매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알고 매매하면 더 좋아요. 그럼 소형주를 왜 보통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급등주가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정말 이거는 막 시가총액이 1조 원, 2조 원 가는 회사들은 급등 나오는 게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 정도로 5%만 올라가도 어이구 많이 올라갔네. 그렇지만 우리가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는 막 20% 올라가도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만 공략하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종목들 매매할 때 좀 막 급등하는 종목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의 범위를 좀 낮춰보세요. 너무 비싼 종목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코스닥 300등 아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급등주가 왜 많이 나오냐면은 회사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자금들, 비교적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주가가 팔딱팔딱 뛰기 마련입니다. 즉 주가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의 양이 작다는 얘기예요. 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막 5% 이상 올라가는 날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막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수 물량에 집중을 해야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자금을 모아서 매수 진격 앞으로 하면은 바로 그것만으로도 10% 20%막 주가가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금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형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만 가지고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를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소형주를 매매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급등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주식 수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 단위를 넘어가는 회사들은 보통 한 주당 가격이 뭐 5만 원대, 10만 원대 뭐 그런 거. 예전에 삼성전자 막 100만 원, 200만 원 했었잖아요. 그러면 투자 자금이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뭐 옛날에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가지고 오늘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주가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딱 10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한 주를 살 수 있겠다. 그랬는데 다음날 바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102만 원이 됐어요.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크거나 비싼 주식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 왜 우리가 동전주라는 말도 있죠. 1,000원 이하에 있는 500원, 600원, 700원짜리 주식들. 그런 것들 보면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형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공이 굉장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주식을 이제 시작하면서 쭉 보다가 적풍이 좀 주식 잘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앞서기 이전에 좀 무장을 하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많이 매매를 하실 텐데 매매하실 때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주로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액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돈 막 이만큼 들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고수인데 그동안 너무 잃어가지고 소액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공이 굉장히 있지만 소액이신 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이 그 자금들을 케어할 수 없는 다 그 자금들이 들어가서 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중소형주에 또 물려 계실까봐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많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한 전략들을 잘 짜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이 방송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아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소형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막 상한가 막 20%, 25%, 26, 27, 28, 29%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 상한가에 도달한 다음에 다음날 또 올라가는 종목들, 이러한 급등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2천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방금 잡아서 스몰캡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올라가는 주식들은 막 900억, 800억짜리 반도 안 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매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묶어놔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요령껏 매매를 해야 되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주들을 매매하기 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매매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최초, 처음 보는 호재, 이슈. 우리가 지난 주말에 메르스 관련된 뉴스를 처음 발견을 했어요. 물론 몇 년 전에 메르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한번 굉장히 위기에 몰아넣었던 메르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주말에 뉴스를 딱 강타를 하면서 월요일 날 메르스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는데 올라간 주식들을 보니까 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다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소형주에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이슈가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주가가 올라갔는데 내일 그 이슈로 또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달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메르스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면 메르스가 터졌어요, 사건이. 그래서 온 증시에서 막 방송을 보더라도 메르스 관련주를 사야 한다는 얘기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 종목이 메르스 관련주인지도 모르고 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빠져나가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유일한 전문가가 접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관련주 보시면은 지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막 어떤 사망의 위기도 겪고 막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는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한 사람의 어떤 그 복균
의심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리스트에서 없어지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뭐 스스로 자평을 좀 하지만 초동 대체를 아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발성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따라서 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제가 예제를 하나 드렸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 아직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잠시 후에 제가 예제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 두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죠. 보시면 자, 강한 테마의 후발주. 최근에 올라가는 주식들이 어제는 메르스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뭐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5G, 2차 전지, 뭐 전기차, 건설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빠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종목이 올라가서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발주를 노릴 때는 보통 작은 종목들을 공략해야 좀 더 승률이 좋다라는 그런 통계 아닌 통계가 있는데 그만큼 아까 이거는 이전에 특징을 설명드렸을 때처럼 작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후발주로 가는 종목들은 보통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종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주라는 얘기를 하죠. 특정 테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뭐 최근에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 중에서는 조비가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조비가 대장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강한 테마의 후발주로 중소형주들,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곤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가가 작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시가총액이 막 한 100억 원짜리, 200억 원짜리, 300억 원짜리 그런 종목들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막 거래도 많이 없고 이런 종목들은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한 번에 매수를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갑자기 뛰게 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있나 보다. 그래서 덥석 사다가 나중에 이제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분명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십 번 그래 봤어요. 근데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바이오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어떤 일정, 이 회사가 어떤 특정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임상 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상 발표가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선취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없고 그냥 바닥에서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해가지고 어이쿠 하고 샀더니 최고점에서 물렸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종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아니어도 살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는 절대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 스몰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형주들을 우리가 매매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닐 텐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우리 나은 앵커님은 소형주가 어떤 건지 대충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소형주를 공략하는 방법과 이런 거를 오늘 왜 제가 준비를 했을지 혹시 이거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최근 조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소형주가 조금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그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른 것보다 이제 소형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수익률로 그냥 일렬 종대로 한번 세워놓으면은 거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수익 났다는 소리가 들리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작은 종목들 매매하는 사람들만 오늘은 막 무슨 테마가 올라갔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게 저는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오늘 제가 4번째 방송으로 소형주를 좀 집중적으로 파보자라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매매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실제 매매하지 않은 종목들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소형주, 스몰캡, 실전 대박살입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기 조금 전에 있었던 공개 방송에서 이미 먼저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제가 처음에 공략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8월 28일이었어요.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다. 8월 28일 아침 9시를 살짝 넘긴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8월 말이었으면은 한참 주식이 좀 이렇게 증시가 잘 가다가 약간 좀 정체기로 들어간 순간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테마가 많이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막 많이 없고 막 가다 말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형주들, 작은 종목들만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모나리자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당시 기준으로 뭐 1,200억 정도, 1,1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주식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억 원의 가이드라인이 300등이었는데 얘는 한 막 5, 600등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당일날에도 한 7, 8%의 수익이 발생을 했지만 조금 더 가지고 왔을 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나리자는 최대한 27%까지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매매했던 타이밍이 되게 잘 샀구나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당일날에는 매매를 제가 시켜드렸음에도 분명히 저가에서 어제 그 강의 드린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제가 저가 매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사지 않고 있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드린 가격에 안 사고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덥석하고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들은 한 7, 8% 수익을 났는데 나중에 산 사람들은 아이고 진작에 살 걸. 내가 적풍을 못 믿었구나. 사고 나니까 고점에서 또 손실받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이 종목은 고령화 정책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랑 엮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지금 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거는 어떤 노인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두 개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출산율도 최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럼 모나리자는 뭐 하는 회사예요? 성인용 기저귀라든지 그런 뭐 위생용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분명히 이거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가는 바닥이네. 올라가는 거 비록 잡았을 수 있지만 괜찮아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을 체크하라는 부분들을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을 그대로 대입해 봤을 때 모나리자는 아주 좋은 종목이었다.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일이면은 오늘이 11일이니까 한 뭐 거래일로 따졌을 때 한 뭐 그죠? 10거래일 안쪽으로 기분 좋게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팁 하나 제가 또 드릴게요. 우리 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무조건 좋은 재료가 있다고 마구마구 사실까 봐 팁을 하나 제가 드리자면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팁은 주가가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아래에 있는 것은 거래량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아래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원래 거래량이 뭐 5만 주였는데 다음날 20만 주가 됐다. 이런 걸 보통 거래량이 붙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 혹은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거든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갑자기 불쑥 올라온 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가도 많이 올라간 차트가 바닥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올라가기 직전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런 자리도 잘 잡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바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무작정 그냥 고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냥 못 먹어도 고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상승을 본 이후에 첫 번째 상승을 보고 나서 그날은 사지 마세요. 근데 사고 싶을 거예요. 이거 올라가가지고 막 상한가 가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분명히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첫날에 사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강의 드렸던 2018년도 달라진 우리 증시의 내용에서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는 약간 눌릴 때 사는 게 더 수익이 훨씬 잘 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승이 나온 날은 잘 적어두세요. 까먹지 마시고.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일주일이면 까먹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하고서 엄청 많이 욕을 먹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극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급등한 종목을 못 샀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밀릴 때 공략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 밀릴 때가 언제예요? 어제 강의 드렸던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얘기예요. 어떤 때 이유가 있을 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일 경우에는 밀릴 때 사라.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음봉 매수, 양봉 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우리 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급변동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막 많이 올라갔죠? 제가 이 종목을 처음 공개드리고 나서 그 뒤로 한 17% 정도 올라갔어요. 저는 뭐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식인데 당시에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이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걸로 보자면 제가 이 종목을 소개드리고 나서 잘 가다가 꺾였지만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자원개발주인 종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 일정 남아 있고, 그죠? 그 당시 이제 뭐 북미 회담도 있을 거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정부에서 대북 특사단도 파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강의들이랑 연결을 시켜보고 오늘 아침에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연결해 보면은 이런 종목들 잘 가다가 꺾였을 때가 좋은 타이밍이다. 밀릴 때 사란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럼 해인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그래. 그럼 그런 전략으로 보면 되겠구나. 팁 하나를 또 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형주 급등 사유에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급등 테마의 후발주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팁이 되겠는데요.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먼저 한 종목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먼저 관련된 종목들, 남북개혁주들, 자원개발주들이 먼저 튀고 나서 약간 좀 뒤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굉장히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노렸을 때 비교적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인이라는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 다음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큰 종목들과 작은 종목들의 상승폭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스몰캡으로 잡은 이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스코 대우와 포스코 엠텍이라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포스코의 계열사예요. 근데 똑같은 회사이고 아까 전에 봤던 해인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의 자원 개발 관련된 내용이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움직였거든요. 근데 포스코 대우와 포스코 엠텍의 차이는 뭐냐면은 시가총액의 차이가 약 10배 정도가 납니다. 시가총액이 2조 원짜리 주식은 같은 기간에 고작 7%가 올라갔지만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10분의 1이다 보니까 주가가 60%가 올라갔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그래서 시가총액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나는 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매매하는 시가총액의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그리고 소형주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고 소형주인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굉장한 논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작은 이슈와 수급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을 제가 잠시 후부터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을 들고 계신 종목들이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원치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은 가겠죠. 뭐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응하는 전략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중요한 타이밍에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종목 진단 이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소형주, 오늘 제가 설명드린 스몰캡 소형주 중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가볍기 때문에 같은 테마이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드리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먼저 종목 진단부터 받으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종목 진단 받으시고 그 빈 포트를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